길을 건너는 한 남자. 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다. 두산의 박용만 회장. 대기업의 리더로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회장님의 집이다. 과연 실제 회장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박용만 회장은 벌써 출근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집안에서도 그는 몸에 밴 듯 명함을 주고받았다. 아침에 내가 뭐 잘 별거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나가는 거 같기는. 여기 피디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을 이제 대충 보는데 사실은 신문은 솔직히 그 전날 저녁에 다 봐요. 이미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인터넷에서 그 사이에 또 올라오고 뭐 있나. 그리고 이제 가방 써야지. 책가방 써야 지. 서재로 들어간 박용만 회장은 전자책과 노트북을 챙겼다. 평범한 가정에서처럼 부인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야! 태원아! 야! 박 회장의 둘째 아들은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빨리 줘, 빨리. 성격이 급한 듯 박 회장은 식사 속도도 빠르다. 쌀을 만든 기름 그냥 불렸다가 뜨거운 물에 넣기만 하면 돼서 아침에 훨씬 빨라요, 이게. 됐어. 특별해 보이지만 대기업의 회장도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일 뿐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선다. 집을 떠나는 순간 회장으로서 그의 일상은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 게으른 회장은 아마 없을 것이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다. 회사에 가장 일찍 출근하는 이들은 회장과 임원 그리고 간부급 직원들이기 마련이다. 회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손하게 아침 인사를 한다. 회장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곧바로 올라간다. 한 층이 모두 그룹 회장들의 집무실인 이곳. 긴 복도를 걸으며 회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그의 하루는 어떻게 전개될까?
회장실은 과연 넓고 깨끗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음악을 트는 것이었다. 비서는 곧 오늘 하루 일정을 보고한다. 회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박 회장의 일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모닝커피 한 잔조차도 앞으로 몰아닥칠 수많은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숨고르기일 뿐이다. 아침나절 박 회장은 분주하게 회의를 주재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케이퍼빌리티 빌딩을 위해서 HR 쪽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회장실에는 정해진 일정 외에 중요한 업무 보고를 위해 간부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왜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되거든. 일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일에 일어난 사례를 정리를 해서 그거 있지. 박 회장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간다. 회장 사인 하나에 기업의 향배가 결정날 수도 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이거는 내가 사장이 됐을 때 집사람이 사다 줬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조각가 전시에 샀는데 의자는 의자에게 앉을 수 없는 의자. 그러니까 사장 됐을 때 의자 카페라라고 사다 줬어. 그래서 다 유래가 있어요. 사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회장의 자리. 그를 기다리는 건 미국 현지 법인의 간부들이다. Morning, guys. Hi, how are you? Hi. Scott, how are you? Good. Looking good, huh? How are your horses? 화상 회의실에서 박 회장은 그들과 해외 사업 방향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 Did you guys have dinner? Not yet. Okay. All right, then we'll make it short. Okay, who's gonna start? Okay, Go ahead. I can start. All right. The feedback from the N2 announcement actually was pretty well received. The people in North America as well as the EMEA were pleased to see performance a little bit how those things are picking up. You look tired. I think you need shaving. Too busy to shave. Yeah. 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히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Hey, Maya. Yeah. How are you? 2 minutes. Yeah, 2 minutes, come on in. Where are we? Morning, Tony. We're good. He's sending me additional information on his packages. So when Clarify are some we questions. gonna be ready to, come up with a proposal This week. this week? Yeah. Yeah, Saw it last night. yeah. All right. Yeah, it was great. All right, keep it up. 기업에서 회장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조직원들한테 제 한마디가 무섭게 받아들여진다면 제 한마디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직원들이 봤을 때 그 한마디가 옳을 때 무서운 거죠. 그 한마디가 옳지 않을 때 무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옛날식 모델이죠. 진 차장 이거 가져가. 회장실은 가장 전망 좋은 곳이다. 근데 시장이 보이는 게 참 좋아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삶이 한눈에 다 조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도 기업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우리 애들 꼬마 때부터 여기 패밀리의 역사가 다 있고. 아우 이뻐. 회장님, 멤버들의 성진성 저녁 원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창업주의 손자이자 작고한 박두병 회장의 5째 아들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한눈에 반했던 동창과 결혼해 2 아들을 뒀다. 사람들은 그가 운 좋게 재벌가에서 태어나 대기업 회장에까지 올랐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실무자일 때는 승진이 오히려 늦었었습니다. 제가 차장을 5년을 했기 때문에 차장을 5년을 하고 과장은 3년 했고요. 부장도 여러 해 했고 중역이 된 다음에 승진이 빨랐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보통 겪는 과정을 다 겪었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회 전반으로 봐서는 뭐 운이 좋았다라는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죠.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두산은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소비재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며 위기를 넘겼다. 그 모든 실무를 박용만 회장이 맡았다. 5분. 요건 2분짜리. 영향력이 큰 회장의 자리,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그만의 노하우가 있었다. 사람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기 직관에 의한 결정을 하고 그 직관에 의한 결정을 바로 시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모래시계를 엎어놓고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 이걸 지켜보면서 기다립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고 이거가 다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바뀝니다. 전화를 걸어서 야단을 칠까 하고 하다가 이걸 보고 나면은 전화를 안 걸게 되고요. 또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메일에 의해서 이메일에 감정이 조금이라도 실리게 되면요. 그거는 글자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상처가 오래 가게 되고요. 또 나도 그러한 짓이나 이거에 대해서 후회가 오래 가게 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네. 점심시간, 회장의 차가 한 식당 앞에 멈춰섰다. 박 회장의 점심은 외국계 금융회사 회장단과 약속이 돼 있다. 그에게 식사 또한 업무의 연장일 때가 많다. 조금만 당겨줄까? 테이블? 네. 너무 안 오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찍 오신 건가요? 응? 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찍 왔어요. 나는 회사가 바로 옆이니까 일찍 와야지. 솔직히 장사하기 제일 힘든 분입니다. 바쁘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 해드리는 손님 중에 식사 속도가 제일 빠르세요. 그래서 음식 나오면 다음 음식을 바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속도를 못 맞춥니다. 항상. 아니 난 아무거나 다 잘 먹자. 예. 회사가 글로벌화되면서 박 회장은 외국 기업이나 은행의 회장단과 만나는 일이 잦다. 보통은 비서진이 따라붙게 마련이지만 박 회장은 이런 약속을 주로 혼자 다닌다. 일행이 다 도착하자 주방이 바빠졌다. Anyone wants to Be careful. When you get upset, never ever try to show anything. 박 회장은 누구를 만나든지 화제를 이끌어가는데 능수능란하다. 그는 어디서나 유쾌하고 거침없어 보인다. 그는 차도 타지 않고 홀로 걸어서 회사로 향했다. 의뢰 회장에게 따라오는 의전도 거추장스러워했다.
업무 시간 중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공적인 영역이 된다.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그렇다. 그래서 그는 꼼꼼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어느 곳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그것이 어떤 일과 연관이 돼 있는지 늘 점검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방향을 잡곤 한다. 시도 언제 갔었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 다 정리가 됩니다. 갔다 오면. 그래서 이제 좀 빠져나가지 못하죠. 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일까? 그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고독한 영웅이 며칠 밤 잠 못 이뤄서 내리는 의사결정 같은 그러한 의사결정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은 결정이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뭐가 이슈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단 하나의 옳은 결정을 위해 박 회장은 전담팀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 속에서 회장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잘못하지만 리더십은 있다. 저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리더의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옳은 의사결정을 제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봅니다. 늦은 오후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 회장은 까마득한 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건넨다. 번개 모임을 하자는 내용. 보통 이런 모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두세 달? 석 달? 한 번? 항상 이렇게 그냥 메신저로 되는 놈들 모여 그러면 한 열 몇 명 모여요. 근데 어린애들이지. 어린애들. 그 회장님이 이렇게 부르면 부담 느끼시지 않아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부담 안 돼요. 직장 생활 34년 차. 그가 젊은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신입사원 들어오면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면접하면서 물어보면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다. 신사업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일 못 시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네들한테 신사업 개발을 맡긴다? 못 맡깁니다. 얘기합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직. 그러나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는 초기에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큼 동료보다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스타팅 라인에 섰을 때는 그러한 조그마한 지식의 차이는 큰 차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큼 이 사람이 스폰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이 자기가 단순 반복적인 일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왜 해야 되며 내가 한 업무는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이 회사의 더 큰 업무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은 어떠한 수익성과 연결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식을 빨아들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1년이 지나면은 뭘 아는 게 없다가 뭘 좀 아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일곱 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번개 모임 장소로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벌써부터 환하다. 감히 만나기도 힘든 회장님일 텐데 젊은 사원들은 그다지 긴장하지 않는다. 오래 못 본 사이 많이들 마음에 들구나. 권위보다는 격이 없이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박용만 회장은 직원들에게 소통형 CEO로 통한다. 그는 리더로 출세하고 싶다면 지름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옳지 않은지 요행, 정치성, 무슨 뭐 헌법, 이쁜 척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이쁜 건지 이쁜 척 하는 건지 안 보이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쁜 짓 하는 직원들이 정말 더 이쁘게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가 할 일이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사장이 될 생각을 하면은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억울함, 내가 원하는 바, 그거를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나 같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지름길이죠, 그게. 그거 이상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나는 그럼 정말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처에 가봐요. 그 초심을 잊어버리게 딱 좋게 돼 있어요, 구조가. 모든 조직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그 현실과 또 교과서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보통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 밸런스를 의지를 가지고 유지를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는 또다시 바쁘게 그 길을 향해 떠났다.